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의 모든 배경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 경호처 출신 인사의 얘기죠. 그리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의혹은 정치 선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외압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돼 나타났습니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등 외압 사건의 모든 배경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김용현 후보자가 최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석 장관은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02-800-7070 번호에 전화를 받고 2분 4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첫 출근길에서 김용현 후보자는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을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관 등의 자리를 충안고 출신이 차지하면서 군의 핵심 정보 라인이 충안고 출신에 장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지적도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라며 의혹의 당사자인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최측근이 정치 선동이라고 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출마 당시 당선이 되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가세하자 한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응수했는데 과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새 법안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의 기존 특검 법안은 폐기하겠다며 대신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발의 안 하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고 당내 반발을 이길 수 없으면 무능이라며 이제 숨을 곳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법 거부를 당론으로 천명한 상태입니다. 한 대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과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이미 위헌적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툭 던져서 저희 당의 일종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장난에 저희가 계속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제3자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야당과 협의를 한 번 더 거칠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이제 법적인 결격사유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장부를 조작해 자신이 이끄는 단체가 과거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받게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2005년 대북지원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에 취임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재단은 이듬해까지 북한의 손수레 12,000대를 지원하고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모두 5억 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장부를 조작해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사업비를 2배로 부풀린 겁니다. 업체 통장에 돈을 보낸 뒤 현금으로 되찾아가는 수법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재단이 생색을 낸 셈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업비 절반은 업체가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부정수급이라고 보고 김 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 경력은 김 관장을 후보자로 면접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은 자기소개서에 국내 최대 인도적 대북 지원 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을 설립해 국제 NGO로 발전시켰다고 적고 재단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광복회는 결격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후보자 면접평가 전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했으며 벌금형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책임을 통감해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통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과거사 등 일본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오늘도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광복절 경축사라면 대일본 메시지가 있어야 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독립기념관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전체 1,400단어 가운데 일본을 단 3차례만 언급하며 일본을 지워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언론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축사에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들의 한 맺힌 역사를 팔아넘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에 박수를 보낸 것은 오직 일본과 구구를 자처하는 매국 세력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경축사를 두고 새로운 통일 담론을 천명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친일파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광복을 가로막는 친일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나 중진 사이에서 일본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반쪽 경축식의 발단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이 사퇴해도 오히려 논란만 남길 거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편가르기적인 입장에 저는 전혀 동조할 수도 없고요. 예. 저는 국가로부터 받은 제 임기 동안에 사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를 쫓아내라.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에 불과하다. 광복절이 지나도록 여야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초선부터 최다선까지 김 관장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 등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광복절인 어제 KBS가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를 방영해 시청자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의가 한 곳으로 몰리는 틈에
객관성 등에서 논란인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은 예정대로 방영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은 물론 KBS 구성원들도 박민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KBS 1TV를 통해 1시간 10여 분간 방송된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 객관성이 결여됐고 완성도마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팎에서 논란이 거셌지만 KBS는 방영을 강행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승만은 서울에 남아있기를 고집합니다. 국민들을 두고 나 혼자 서울을 떠날 수는 없소.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곧 친북이란 궤변이 버젓이 공영방송에 전파를 탔습니다. 독재자를 증오하고 인권을 위한다는 그들은 왜 대를 이어 현존하는 북한 독재자 집안 문제에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앞서 KBS는 어제 광복절 0시부터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영했다 사과했고 오전 뉴스에서는 좌우가 바뀐 태극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국경일에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자 사퇴하라! 사퇴하라! 일부 KBS 구성원들은 출근길 박민 사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방송 박민은 사퇴하라!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도 박 사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울려 퍼진 기미가요 신격화된 이승만 국민들의 입에서 KBS가 어느 나라 방송이냐는 KBS 시청자센터 청원 게시판에도 친일파 박민 사장은 사퇴하라, 시청료는 일본 국민에게 거두라는 등의 비판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는 오늘 박민 사장이 나비 부인 방영 파문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임원 회의에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